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토크입니다. 낙동강 하류에서 발생한 농산물에서 녹조류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해당 조사 결과를 두고 정부의 실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부산을 포함한 영남권 대다수 주민들이 이 낙동강 물을 수돗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달이었죠. 3월 22일은 유엔에서 정한 세계 물의 날이었는데 다소 충격적인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낙동강물로 재배한 농산물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 이런 소식이었는데요. 어떻게 조사를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작년 12월에 예. 낙동강 하류 노지에서 재배한 쌀 농민들로부터 각 10kg씩 이렇게 구입을 해서 저희가 마이크로시스템에 쌀에도 농축이 되는지를 예. 제가 분석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부경대에 있는 이승준 교수팀이 미국 EPA에서 공인한 효소 면역 측정법으로 분석을 하셨는데요. 마이크로시스틴을 전체를 파악을 하고자 하는 토탈 마이크로시스틴 분석법으로 여러 종류의 마이크로시스틴을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분석을 한 결과 두 개 샘플 모두 하나는 3.18, 또 다른 하나는 2.53 ppb죠.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이 농축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예. 이것은 이제 프랑스의 식품환경안전청에서의 생식 독성 기준의 약 20배를 초과하는 그러한 수치고요. WHO, 즉 세계보건기구가 간 손상의 기준으로 정한 것의 50% 수준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여러 가지 이제 독성 물질,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겠는데요. 이번 쌀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런 채소, 즉 무와 배추, 그리고 저희가 추정컨대 어패류라든지 그런 과실류에도 그럼 농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앞서 발암 물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식재료에서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인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이 말씀하셨던 마이크로시스틴 어떤 물질입니까? 네, 우리가 2012년 7월이었죠. 예. 4대강 사업 이후에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여름이면 녹조가 창궐을 했는데요. 이러한 녹조라떼가 바로 남세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블루 그린 알지라고 하는데요.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대규모 녹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이었던가요? 거의 100만 셀 가량 대발생을 한 적도 있었죠. 예. 이 남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시아노박테리아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남세균이 생성하는 독성 물질 시아노톡신이 이번에 검출이 되었고 시아노톡신 중에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이 된 겁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우리가 독성의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청산가리의 100배나 되는 독성을 가지고 있는 발암 물질이고요. 간과 폐, 그리고 신경, 그리고 생식 독성에까지 영향을 미친 아주 위험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간하고 폐에 얘는 주로 세포를 붕괴시키는 그런 이제 역할, 위험성이 있고요. 생식에도 여러 가지 정자나 난소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국제암연구기관 2010년에 IARC에서 쥐를 실험을 했는데 예. 종양 전의 병변 촉진을 보여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녹조 실험한 결과 지난 이제 10월에도 저희가 실험실 규모로 녹조로 재배를 해서 상추를 재배를 한 결과에서도 약 67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 상추 한 장당 600g 상추 잎 한 장에 그렇게 검출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녹조로 이렇게 이제 배양한 그런 상추라든지 채소 이런 부분들이
프랑스의 그런 이제 기준을 보면 한 11배 정도가 초과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녹조 번성하는 그런 시기에 출하된 농작물이라면 훨씬 더 이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독성 물질이 검출된 쌀과 배추, 무 같은 농산물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그만큼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발표 이후에 정부나 또 환경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정부의 특징이 각 부처의 칸막이가 높지 않습니까? 예. 부처들끼리 서로 미룬다 이렇게 좀 특징적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부 예. 같은 경우는 농작물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관여하기는 어렵다. 환경부 담당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죠. 농림부나 식약처의 법률, 즉 위해성 평가를 좀 제대로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주관을 해서 환경부, 농림부와 함께 좀 논의를 하는 그러한 방식을 고려해 보겠다. 이 정도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경우는 녹조 독소의 경우 농업용수라든가 농작물에도 검출이 되고 있는데 이 잔류 기준이라든지 검사법, 시험법이 아직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농산물의 녹조 부분을 제대로 얼만큼 잔류하고 있는지 그런 실태를 조사를 하기는 해야 된다. 그러니 앞으로 환경부가 녹조 발생 물에 대한 영향을 연구해 준다면 농식품부에서도 원활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 이런 정도이고요. 그래서 농작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잔류 기준을 마련을 해서 앞으로는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식약처의 경우에는 식품의 마이크로시스템 검사법이 아직 마련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올해 예. 6월 정도에 그런 시험법을 확립을 하면 10월 중에는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질 개선이 먼저이고 농림부나 환경부가 먼저 농업용수를 쓰지 못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시중에 유통되는 어떤 이제 식품을 걸려낸다는 것, 농작물에서 그렇게 검출하고 걸려낸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 사실 이제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굉장히 안정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친수성입니다. 물이 있으면은 많이 이렇게 잘 번식을 하는 그런 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수돗물로 끓여 먹는다 하더라도 300도씨 이상에서도 잘 분해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돗물뿐만 아니라 농작물에서도 상당히 마이크로시스템의 어떤 독성이라든가 우리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부처들이 정말 힘을 합쳐서 모두 다 대응을 제대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독성 물질이 우리 인체에 축적이 되면 또 생명과도 직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낙동강에서는 부산 경남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은 하루 150만 톤으로 전체 수돗물의 약 70%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거나 마시는데 문제점은 없을까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데 특히 부산은 100만 톤을 하루에 예. 취수를 하면 거의 90% 이상을 낙동강에서 저희가 취수를 하고 정수를 하게 되죠. 물론 정수 능력은 세계적인 그런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도 처리도 하고 있고요. 그러나 1,300만 영남인이 먹고 있는 이 낙동강의 지금 식수가 매년 여름이면은 이런 녹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위험해지고 특히 농산물에도 녹조가 마이크로시스템에 검출이 되면서 위험이 되고 있는데요. 2016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경남에 있는 아파트의 수돗물을 저희 일본의 이호동 박사팀이 한번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건강위험평가소의 음용수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것을 저희가 그때 분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럼 취소를 이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전한다 하더라도 농업용수를 통해서 농작물에도 마이크로시스템이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능사가 아니고요. 또 에어로졸 상태로도 우리의 피부라든지 호흡기로도 흡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특히 상류 쪽에는 물을 가두어서 거기서 이제 친수 활동이라는 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녹조가 있는 그런 물에서는 전혀 레저 활동이나 할 수 없음을 미국에서는 특히 더 중요하게 그렇게 매뉴얼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4대강 사업 이후에 매년 여름철이 되면은 낙동강에서는 녹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도 녹조로 인해 생긴 물질인데요. 이렇게 매년 녹조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는 녹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조가 생태계와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예, 녹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담수화된 그렇게 갇혀 있는 물에서 영양 염류인 질소와 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부영양화라고 하죠. 많이 넘치게 되면은 특히 수온이 높을 경우 여름에 6월에서 8월 사이에 특히 창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체된 수역,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낙동강처럼 8개의 보로 인해서 이제 물이 갇혀 있는 경우, 흐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녹조가 창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녹조가 창궐을 하게 되면은 낙동강의 이제 수질에는 상당히 이제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어떤 변이 물질인 이제 원래 낙동강에 있었던 그러한 이제 조화로운 생태계가 아니라 상당히 변이성 그러한 생물들도 많이 출현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녹조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낙동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이제 농민들이 많이 이제 뭐 양파라든가 여러 가지 농작물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겨울에도 수막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물을 필요로 한다면 취양수 시설을 잘 개선을 해서 농민들이 물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또 물도 흐르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농어촌 공사가 소유한 취양수 시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9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작년에도 저희도 국회의 의원들을 찾아가서 이런 취양수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환경부에서 이러한 취양수 시설 개선을 위한 이제 설계라든지 이런 비용은 다 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상류 지역의 주민들하고 농민들하고 얘기해 보면 물이 갇혀서 그래서 농업용수로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지난 1, 2월에는 또 가뭄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보호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 갇혀 있는 농업용수에서는 안전한 농산물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물은 흘려야 되고 그래서 취양수 시설을 개선을 해서 제대로 재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4대강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환경단체들이 노력해왔는데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책 기조가 환경단체들의 입장과는 조금 엇박자가 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환경단체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저희가 지금 국민들 서명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재자연화는 사실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또 국민들의 이제 요구 사항이기도 하고 저희가 4대강 조사 평가단 활동을 저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 보호 인근의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낙동강 보는 이제 철거가 돼야 되고 재자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낙동강 흘러야 된다. 그래서 보개방을 상시적으로 하고 수문개방을 연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윤석열 당선자께서도 뭐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정책이 또 바뀌고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정책은 계속적으로 또 받아서 이제 실행을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4대강 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국내외적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80년 전에 포기한 사업을 지금 우리가 2010년대에 시작을 했었던 것이죠.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4대강 사업은 복원을 가장한 파괴 사업이다라고 평가도 했고요.
또 저희 이제 환경사회학회에서는 4대강 사업은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사업이다라고도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제자연화에 힘을 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책으로 4대강의 보개방을 주장했는데요.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독성 물질이 더 악화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가 제 기억이 2018년도인데 그때 대발생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물금 매리에서 취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수를 하는 과정에서 모래 여가지가 폐색이 됐습니다. 워낙 녹조가 거의 이렇게 우리 소위 이제 떡진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대량으로 유입되니까 여가지를 통해서 이제 물이 이제 정수가 먼저 여가가 되는데 이게 이미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동안은 물을 취수를 할 수가 없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녹조가 창궐하는 것은 이제 깨끗한 물, 안전한 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 녹조 독성 연구도 활발하게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음용수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이런 축적 문제를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해외에서는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캘리포니아 주라든지 프랑스의 식품 환경 안전처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WHO나 EPA보다도 훨씬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이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서 에어로졸이나 이런 피부를 통해서 이제 흡수되는 부분까지 차단할 수 있도록 음용수라든가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양을 정확하게 좀 기준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낙동강의 회복을 위해서 환경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분들께서 외쳤던 슬로건이 바로 강은 흘러야 한다 하잖아요. 낙동강과는 달리 금강과 또 영산강에서는 1년 내내 수분을 거의 개방하는 만큼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방을 한 이후에 금강과 영산강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네, 4대강 조사 평가단에서 이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보개방 모니터링을 하면서 제일 먼저 영산강과 금강을 먼저 개방을 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 세종보가 가장 저항이 적고 해서 먼저 개방을 하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수문 연장을 하고 있는데요. 개방 연장을 하고 있는데요. 개방을 했을 때 흰 수마자라고 하는 법정 보호종입니다. 그 물고기가 31마리가 2019년 7월에 관찰되었다고 우리 순천향대의 방인철 교수님이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문 개방을 하게 되면은 하얀 모래톱이 드러나면서 법정 보호종인 이제 수리 종류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검독수리, 참수리, 그리고 노랑부리, 백로, 저새, 또 검은머리, 물대새. 저희가 그 합천보를 지난 2월에 한 열흘 동안 점거 농성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합천보에 수문을 이제 개방을 하고 막 좀 닫으려는 찰나에 조금 더 이제 저희가 한 2주라도 더 좀 연장을 해볼 수 있기 위해서 농성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합천보 쪽에 모래톱이 수문을 여니까 모래톱이 하얗게 드러나면서 수달이라든지 수리 종류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수문을 개방하면 낙동강 생태계는 살아납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되는 것이죠. 수문을 개방한 이후에 금강과 또 영산강에서는 생태계 복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이크로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아직 국내에 마땅한 관리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또 안전이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인 만큼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지난 주 목요일 날에도 부산 지역 시민사회에서 제가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시민의 밥상이 위험할 수가 있고 그 급식을 먹는 아이들의 또 식탁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먼저 해달라,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달라라는 요청과 함께 해외 선진국처럼 정확한 기준을 좀 마련을 해서 전 부처가 좀 함께 협력을 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힘써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기준이나 또 매뉴얼이 잘 만들어져서 협력을 통해 또 이런 문제점들이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인 쌀을 비롯해 무와 배추에서도 독성 물질이 검출되며 시민들의 밥상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영남권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이스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